대한제국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고 외세에 기대어 오다가 1910년 일본에 병합되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의사와 열사, 영웅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고 1945년 우리는 해방을 맞았다. 그런데 이후 역사는 독립운동가들이 열망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고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4개국 신탁통치안이 합의되었다. 신탁통치로 정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해방 후에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서울로 왔습니다. 이분들은 좌파, 우파 또는 중독파로 나뉘어졌고 여기서 또 파벌이 생겨났죠.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위협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법을 이용해 죽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였냐를 탓하기 전에 이것은 한민족의 비극이고 큰 손실이었죠. (21세의) 집안의 노비들을 해방시키고 모스크바에서 레닌을 만났으며 중국에서는 손문 장개석과 친분을 쌓았고 동경서 일본 육군 대신과 내무 대신을 만났던 큰 인물 몽양 여운형 선생은 동포의 손에 의해 해화동 로타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1919년) 파리 평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했고 일본 수도에서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강연했다. 그 후 중국 소련에서 활동하다가 1929년 북경에서 잡혀 경성에 온 후 3년형을 살기도 했고 조선중앙일보 사장 시절 송기정 선수 일장기를 삭제했다. 여운형 선생은 타협과 화해와 소통을 평생 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다. 피살되는 순간도 미군청과 협의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 5달 후인 47년 12월 자택에서 피살당한 장덕수의 죽음도 이념투쟁의 희생이었다. 1919년 여운형 선생의 일본 방문 때 통역으로 일본에 다녀온 후 미국에 가서 이승만을 보좌했다. 유엔을 통한 선고와 남한 단독정부 불가피함을 주장하다 정파 싸움에 희생되었다. 일제강점기 일제의회 최대의 현상금이 걸린 의열단 단장 약산 김원봉. 의열단은 강도 일본의 통치를 벗어나려면 폭력혁명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온갖 수단을 다해 일본의 무력으로 대항하며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했다. 그 경찰서도 같이 오빠가 또 경찰서 갇힌 일도 있고 그래 하니까 이제 좀 김구 선생하고 이제 그때 북쪽에 47년도에 가시다 하는 그런 말이 있고 김구 선생은 내려오자마자 또 암살당하고 오빠도 내려왔으면 암살당했겠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친일파들이 저가 세력을 잡고 뭐 하니까. 예. 서울에 개선 한국하신 김구주석 제1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친애하는 동포들이여 27년간이나 꿈에도 잊지 못하던 조국 강산에 돌아오니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독립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구 선생은 1949년 6월 자택에서 현역 육군 소위 안두희가 쏜 총에 피살되었다. 안두희는 김구가 이끌던 대동청년단 소속이라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의 배후 조정으로 의심했다. 살해범 안두희는 투옥되었다가 슬그머니 석방되어 몇 년 후 육군 장교로 복권되었다. 장례식은 국장으로 치러졌고 이승만은 불참했다. 김구 선생은 1919년 경무국장을 시작으로 26년 동안 임시정부를 이끌었다. 1932년 도쿄에서 이봉창의 일본 천황에게 수류탄 투척과 상해에서 윤봉길의 일본군 수뇌부에게 폭탄 투척 등을 지시했고 광복군을 조직함과 동시에 대일 선전포고를 단행했다. 남북 협상과 남북 단일 정부를 주장하던 김구 선생은 자택에서 피살되었다. 시간은 흘러 1958년 진보당 조봉암 당수에게 비극이 찾아왔다.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이 크게 두각을 나타낸 후 1958년 1월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진보당이 정책으로 내세운 평화통일론이었다. 그런데 해방 직후인 1946년 6월 좌익 집회에서 조봉암은 공산당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그것은 정치적 전향서였다. 그 후 조봉암은 공산당에서 제명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검찰은 조봉암에게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시켜 사형을 구형했다. 1958년 7월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진보당의 평화통일론과 조봉암의 간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59년 2월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1959년 7월 31일 오전 11시 3분 서대문 형무소에서 형이 집행됐다. 나의 길은 좌도 우도 아니다. 국민이 잘 사는 것이 나의 길이다. 꽃이 떨어지고 시간이 흘러 일제 때 사회주의 계열에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54명이 해방 60년 만에 정부의 훈포장을 받게 됐습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2등급이 결정됐습니다.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1959년 사형 선고를 뒤집고 조봉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해방된 조국에서 버림을 받았고 그들의 가족들은 가난과 억압 속에서 살아왔다. 그 결과 집안이 망하려면 독립운동을 하라는 유행어까지 생겨나게 되었다.